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6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A, B, C, D의 젠센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공매도가 허용된다고 가정할 때, 공매도면 사고팔고 내가 없어도 마이너스라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할 때 다음 중 가능한 경우를 모두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젠센 지수가 나와 있고, 보기 A, B, C를 보게 되면 이제 샤프 지수와 트레이너 지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샤프 지수가 큰 경우가 가능하냐, 트레이너 지수가 큰 경우가 가능하냐, 이렇게 세 개의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 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젠슨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뭘로 뺀 것이다? 베타 i의 요것이다. 이게 첨자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i가 붙으면 인디비주얼이니까 개별 주식이고, m이 들어가면 마켓입니다. 그럼 결국에 요걸 보게 되면 이게 CAPM, SML에서 나온 식이잖아요. 이 젠센 지수를 딱 보게 되면, 내가 이거 SML에 의해서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익하고 얼마가 차이 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에는 해봤더니 내가 이거 공식에 의해서 추정한 거랑 실제랑 마이너스 2% 차이네. 그러면 실제가 좀 덜 나오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 같은 경우에는 추정한 것보다는 실제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와 실제 기대치의 차이가 되겠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샤프 지수라고 한다면, 한 종목의 샤프 지수는 시그마 i라고 하면 전체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죠. 이거에 기대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니까, 이거는 총 위험 대비 내가 총 위험을 얼마나 가져가면 수익이 얼마나 느는가, 위험 대비 수익이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요거죠. 가성비, 총 위험에 대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총 위험이라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그거죠. 저거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가능하다던데.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트레이너 지수는 베타 i를 분모를 했을 때 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 그러니까 얘는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만 발라내서 체계적 위험에 대한 가성비입니다. 그쵸? 요 세 개의 지수가 약간의 특성이 달라요. 요 정의를 잘 내려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A와 B로만 구성을 해서 젠센 지수가 1%인 걸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A 보기 같은 경우에는 WA, 자산이 뭐 A란 게 있고 WB의 비중이 있을 거예요. 두 개 합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젠센 지수가 1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WA 더하기 마이너스 WB 1이 되겠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풀어왔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그쵸?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WA가 2가 될 테니, WA 비중은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WB의 비중은 3이 되겠구나. 이 얘기인 즉슨, A라는 자산을 두 개를 팔고, B라는 자산을 하나를 산다면, 젠센 지수가 플러스 4%, 마이너스 3%, 합이 1%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비중 자체가 자산 A 얘 두 개 팔고 얘를 하나 사면 젠센 지수가 1%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제가 만들었잖아요. 요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산 C의 샤프 지수가 자산 D의 샤프 지수보다 큰 경우. 여러분 샤프 지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보시면 C하고 D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젠센 지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D가 조금 더 많이 번 것 같아요. 그쵸? D가 여기 정의를 봤을 때 추정치보다 D가 조금 더 아웃퍼폼 합니다. C보다는. 그럼 D가 더 좋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추정할 때 베타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타는 비체계적 위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C의 샤프 지수가 얘 딱 눈으로 봤을 땐 D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젠센 지수만은 D가 더 좋아 보이는데 C가 알고 봤더니 총 위험이 엄청 작아. 다시 말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엄청 작아. 얘 같은 경우에는 D는 알고 봤더니 좋은 줄 알았는데 비체계적 위험이 엄청 큰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수익률로 봤을 때 총 위험 면에서 압도적으로 만약에 D가 크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압도적으로 엄청 크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D가 엄청 커지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모가 D가 훨씬 크다며 그러면 D가 전체적으로 샤프 지수, 이 샤프 지수는 SD가 SC보다는 엄청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C의 샤프 지수가 자산 D의 샤프 지수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이제 트레이너 지수. C의 트레이너 지수가 자산 D의 트레이너 지수보다 큰 경우 똑같죠. 얘가 얼뜻 보기에는 D가 더 좋아 보이는데 C가 더 클 수가 있느냐 트레이너 지수 면에서 요걸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 약간의 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젠센 지수를 그냥 알파라고 어떤 값이 알파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알파 i는 2의 RI 마이너스 RF 위에 있는 식을 정의를 그냥 쓴 거죠.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썼는데 요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거 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2의 RI 무위험 이점을 앞으로 빼낸 겁니다. 빼내고 뒤에는 남겨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베타로 뽑아내는 겁니다. 베타 i로 뽑아내게 되면 여기 베타 i가 없으니까 베타 i로 뽑아내고 분모에 베타 i가 들어가고 2의 RI 마이너스 RF 마이너스 2의 RM 마이너스 RF가 되겠죠. 자, 요걸 잘 보시면 이제 얘가 트레이너 지수란 말이죠. 얘가 트레이너 지수고 식을 전개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너 지수는 TI는 여기서 전개를 해보게 된다면 베타 I분의 알파 I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가 됩니다. 요 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고 난다면 결국에는 요거는 고정값일 거고 알파 i와 베타 i가 있을 텐데 C가 그러면 TC와 TD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TC 같은 경우에는 베타 C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베타 D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만약에 베타가 알고 봤더니 여기 베타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베타가 얘가 굉장히 또 작아요. 얘는 반면에 베타가 한 2라고 해보죠. 그럼 트레이너 지수는 1이 될 것이고 얘가 1 더하기 여기 고정값이 더해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알고 봤더니 0.1이었어. 그럼 얘가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C의 트레이너 지수는 10 더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 똑같은 걸 더하기 때문에 C가 더 크게 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A, B, C 모두 맞는 보기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캐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정의, 젠센 지수, 그리고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결과만을 봤을 때 각각의 지수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각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서 이게 항상 순위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틀린 보기로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걸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